실종된 동창회 회장. 그날 밤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놓고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며 웃음과 술잔이 오갔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사람만 미래로 돌아가지 못했다. 동창회가 끝난 뒤 그 남자는 사라졌다. 그리고 형사는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과거가 현재를 살해한 사건이라는 것을. 실종자는 최영준, 나이 55,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이었고 지역에서 중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성공한 인생, 존경받는 동창,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날은 졸업 35주년 기념 동창회였다. 장소는 시내호텔 연회장. 행사는 문제없이 끝났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최영준은 동창회가 끝난 뒤 차를 두고 나왔다.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대신 동창 중 한 명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목격자였다. 다음 날 아침 최영준은 연락되지 않았다. 회사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다. 지갑과 휴대폰은 차 안에서 발견됐다. 누군가와 급하게 헤어졌다는 뜻이었다. 형사 김성우는 동창회 참석자 전원을 조사했다. 모두 비슷한 진술을 했다. 즐거웠고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김성우는 그 말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할 때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는 동창회 사진과 영상부터 분석했다. 단체 사진, 테이블별 사진, 개인 셀카까지.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최영준이 웃고 있었지만 주먹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한 곳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이정우, 나이 54, 고등학교 시절 최영준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던 인물이었다. 이정우는 현재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동창회에 오지 않으려다 지인의 설득으로 참석했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과거는 잊었다고. 하지만 그의 손은 조사 내내 떨리고 있었다. 김성우는 동창회 후반부의 CCTV를 다시 확인했다. 연회장 복도에서 최영준과 이정우가 잠시 마주치는 장면이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장면 이후 최영준은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형사는 이정우의 차량 동선을 확인했다. 그는 집으로 곧장 갔다고 했지만 차량 기록은 달랐다. 호텔에서 나간 뒤 한적한 외곽 도로로 이동했다. 그리고 30분간 멈춰 있었다. 김성우는 최영준의 SNS 기록을 살폈다. 동창회 당일 비공개 메시지 하나가 있었다. 너 아직도 그때 일을 기억하나? 보낸 사람은 이정우였다. 읽음 표시가 있었다. 며칠 뒤 외곽 공사 현장에서 최영준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 사망 시각은 동창회 당일 밤. 현장에는 격한 몸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정우는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동창회 사진 속 그의 손목에 있던 상처. 그 상처는 시신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과 일치했다. 이정우는 결국 입을 열었다. 동창회 자리에서 최영준이 술에 취해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웃으며 말했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었다. 차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감정은 폭발했다. 김성우는 자백을 들으며 이렇게 정리했다. 이 사건은 충동이 아니라 지연된 분노의 결과라고. 35년을 참아온 감정은 그날 밤 끝을 냈다고. 사건은 살인으로 종결됐다. 사람들은 말했다. 동창회는 추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하지만 김성우는 달리 말했다. 어떤 사람에게 동창회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끝내 끝내지 못한 상처일 수 있다고. 최영준은 성공한 현재를 살았지만 과거에서 도망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과거는 그를 끝내 놓아주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묻혀있던 과거가 어떻게 현재를 무너뜨리는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